안녕하세요. 김정환 작가가 지은 유대인 지혜 습관을 낭독한 북내레이터 유영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해외에 거주하면서 유대인 이웃들을 자주 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예배 방식이나 식생활 등에만 큰 관심을 두고 삶을 나누었을 뿐,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지금의 번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었습니다. 이 책 유대인 지혜 습관을 낭독해 나가면서 저자가 유대인의 23가지 습관의 관점으로 정리해 놓은 글들을 통해 적지 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유대인들의 성공 뒤에 자리 잡은 좋은 습관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는 기회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경험해 보세요. 오디오 펍. 질문. 유대인 최고의 습관. 질문하는 습관은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다. 세계에서 유대인들보다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2010년 8월 한국을 방문해 탈무드 지혜 교육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열린 국제 학술대회에서 랍비 마빈 토케이어는 5천년 유대민족의 교육 비밀을 질문이라고 했다. 유대인 출신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질문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질문은 유대인들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습관이자 문화라 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의 자료를 보게 되면 노벨상이 시작된 1901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유대인 출신 수상자는 무려 210명이나 된다. 그 기간에 노벨상을 받은 개인과 단체는 총 951명이다. 951명 중에 210명이 유대인이니 무려 22%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 평화상이 유일하다. 인구수로 따지면 유대인들의 경우 7.5만 명 중 1명이 노벨상을 받았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5천만 명 중 이제 겨우 1명에 불과하다. 세계 어디를 가도 머리 좋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치다.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엄청난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는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같은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들을 강인하게 만들었을까? 이에 대한 세간의 호기심은 유대인 교육에 쏠리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교육의 시작과 끝은 질문이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과 함께 질문하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받으며 성장한다.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 등교하는 자녀에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반드시 질문을 하라고 당부하고, 하교한 자녀에게는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묻는다. 이에 반해 한국의 엄마들은 유대인 엄마들과 다르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만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유대인 엄마들이 지식의 비판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한국 엄마들은 지식의 수용적 태도에 더 관심이 많다. 그리고 아이들조차도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친구들 사이에 튀는 아이로 찍혀 교우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질문 문화는 낯설고 어색한 문화다. 이는 오랜 문화의 차이로 누가 더 낫다 못하다를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질문하기를 장려하고 얼마나 양질의 질문을 하느냐로 우수학생을 평가한다. 이 같은 질문 문화가 지금의 우수한 유대인을 만들었다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의의를 달지 않는다.
유대인들의 교육적 성과가 질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예가 있다. 지난 2013년 KBS에서는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인들의 공부 문화를 조명한 적이 있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장면은 한국인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생후 6개월 만에 미국의 유대인 가정에 입양된 릴리 마골린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큐멘터리 촬영 당시 릴리는 하버드 대학교 3학년이었다. 릴리는 다큐멘터리에서 유대인 수양 아버지 힐 마골린으로부터 받았던 교육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릴리는 아버지로부터 늘 질문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했다. 그 중에는 왜? 라는 게임이 있었다. 게임의 룰은 매우 간단했다. A와 B가 있다. 먼저 A가 기차는 길다와 같이 한 문장을 말하면 B는 왜? 라고 묻는다. 그 질문에 A가 답을 하면 다시 B가 왜? 라고 묻기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5번 정도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깊은 생각에 이르게 된다고 릴리 마골리는 말했다. 릴리의 놀라운 학업 성적 뒤에는 유대인 양부모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한 유대 교육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릴리는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구글에 입사했다고 한다. 구글도 질문하는 문화가 대단히 자연스러운 기업이다. 구글의 창립자는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인데 이들도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설립한 회사는 하나같이 질문이 회사의 주요 문화로 자리 잡혀 있다. 두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처음 만났고 질문과 토론을 즐기던 친구 사이였다. 그들은 탈무드의 색인 생성 방식을 응용해 검색 엔진을 만들었고 1998년에 공동으로 구글을 설립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세계 최고 IT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구글드라는 책에 따르면 구글의 엔지니어들은 질문하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나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 누구하고나 토론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때 SNS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구글의 인터뷰 질문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 논리력과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질문이었는데 다소 황당한 질문들도 있었다. 이 모두는 구글의 질문 문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의 독서 습관도 질문과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어느 날 젊고 우수한 학생이 랍비를 찾아왔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탈무드 공부를 했는지 랍비에게 설명하고 자신을 시험해달라고 말했다. 랍비는 탈무드의 책장을 넘기다가 어느 한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다. 거기에는 아주 어려운 논쟁이 실려 있었다. 학생은 논쟁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랍비는 자네는 잘못 알고 있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다시 책장을 넘기던 랍비는 또 한 부분을 가리키더니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했다. 그것은 더욱 어려운 논쟁을 담고 있는 문제였다. 학생은 거침없이 무엇이 쓰여 있고 어떤 것이 쟁점이며 어떤 해석이 도출되었는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랍비는 자네는 여전히 틀렸네 라고 말했다. 학생이 계속 의아해하자 랍비는 학생에게 자신이 틀렸다고 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었다. 책을 많이 읽어도 단지 읽었다는 것만으로는 나귀가 많은 책을 등에 지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네. 나귀가 아무리 많은 책을 등에 지고 있어봤자
나귀 자신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은가. 책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질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네. 책을 읽는 목적을 정보나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닌 질문을 얻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무척 인상 깊은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그 내용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라는 독려의 뜻이 담겨 있다. 세상 어떤 책도 완성된 게 아니라면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새로운 창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질문은 신앙적으로도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신앙은 믿음인데 질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다. 질문하는 것을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기독교에 이런 관행이 있다 보니 교회에서는 질문하는 것을 결코 장려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던 도마는 의심 많은 신앙인의 전형으로 치부되곤 한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대로 토라가 질문을 장려한다고 믿는다. 토라는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토라는 613개 율법을 주요 근간으로 하고 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반드시 자세히 배우고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한다. 질문을 통해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율법들을 일상 삶에서 지키지 못하게 된다. 토라를 학습하거나 율법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필수 중의 필수인 이유다. 토라 레위기 10장 16절에는 별마크가 있다. 이에 대해 탈무드에서는 그 별표가 토라의 한 가운데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재미있는 것은 그 별 마크를 중심으로 앞뒤 글자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별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글자가 다라쉬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묻는다 또는 질문하다이다. 그래서 별표가 있는 구절을 우리말로 바꾸면 묻고 또 물었다의 의미가 된다. 즉, 토라의 정중앙 가장 가까이 있는 두 단어가 공교롭게도 묻다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어서 유대현자들은 토라 전체가 끊임없이 질문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이해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인 토라를 더욱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고 질문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유대교에서는 경전인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제1원칙으로 언제 어디서든 질문하라를 가르친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배움이 질문에서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에 배움이 없는 종교는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은 질문을 통해 율법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율법의 해석을 어떻게 달리할지 정해왔다. 즉, 삶 속에서 율법을 실천하다 의문이 떠오르면 반드시 질문하고 답을 찾아 바르게 적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다. 신앙심이 남달랐던 유대인 우주 비행사가 있었다. 우주 왕복선을 타고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 그는 지구를 90분마다 한 번씩 돌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였다.
유대인들에게는 7일째 되는 날에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는데 지구 밖 우주 공간에 떠있는 그의 눈에 90분마다 태양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므로 이것을 하루로 삼아 지구를 7번 돌 때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었다. 그는 이 율법을 우주 공간에서는 어떻게 지켜야 할지 지상에 있는 랍비에게 질문을 했다. 그러자 랍비는 지구 날짜로 계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는 다시 지구의 어느 시간대에 맞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고 물었다. 시간대가 정해져야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랍비는 그에게 지구에서 가장 마지막 머문 도시에, 즉 우주 왕복선을 타기 위해 로켓이 쏘아 올려진 도시의 시간대에 맞춰서 안식일 지키라고 조언해 주었다. 이처럼 율법을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서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율법을 배울 때나 실천할 때 등 항상 궁금증이 생기면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랍비들에게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수줍음 때문에 묻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탈무드는 이를 호되게 질책한다. 질문하는 습관과 문화는 유대 문화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만약 유대인들에게 율법 준수의 의무가 없다면 위에서 사례로 들었던 유대인 우주 비행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랍비에게 질문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궁금증을 질문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생활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현대인의 삶은 율법이 만들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매우 복잡 다단해졌다. 따라서 토라에서 말하는 삶의 진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의 질문하는 습관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를 믿는 정통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익숙한 문화가 되었다. 나아가 질문은 종교교육은 물론이고 일반 교육에도 도입되면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대인들의 질문 습관을 하나의 교육법으로 이해하고 이를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 질문은 후천적인 훈련으로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아무리 질문이 좋다고 알고 있어도 훈련하지 않으면 금방 습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5년 10월 이스라엘 정부 산하 울프 재단의 리타 벤 데이비드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데이비드 대표는 뛰어난 과학자와 예술가를 많이 배출하는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유대인 교육이 질문에서 시작해 질문으로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학생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된 데에는 후천적 노력이 더해진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처음부터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문하는 것도 배우고 훈련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질문 없는 교실의 책임을 교사에게서 찾았다. 질문이 사라진 조용한 교실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는 것을 교사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질문이 없는 교실을 부끄러워하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고민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또는 그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교사는 비단 학교의 선생님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부모도 여기에 해당된다.
질문은 후천적인 기술이다. 질문은 타고난 것이 아니기에 누구나 훈련받으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질문을 잘하게끔 유도하려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보통 주어진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때 칭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아이가 양질의 질문을 할 때 더 많은 칭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의 근원에는 질문이 있다. 얼마나 올바른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자.